네, 김건희 특검팀이 잠시 뒤에 9시입니다. 9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섭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특검팀이 9시부터 서울구치소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문홍주 특검보 역시 서울구치소에 가서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 측의 인원들이 지금 이미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구치소 측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걸 밝히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게 될 텐데 예. 아직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서 체포영장 발부는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집행이 되려면 결국 지금 수감되어 있는 방 밖으로 마치 끌어내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이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이 직접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전에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이후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은 과정에서도 강제 인치가 시도가 됐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때와는 다른 점은 예. 특검 측에서 직접 지휘 인력이 파견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휘 인력이 파견이 된다고 해도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조사를 받으러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는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거나 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장시간 동안 대치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들도 보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거나 하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전해드렸을 때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현장 상황,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도착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특검이 강제 구인을 이렇게 시도하게 된 배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잖아요. 앞서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법원이 하루 만에 발부를 결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도 좀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이 구속이 된 이후에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특검 측이 지금 요청하는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그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특검 측에서도 특검이 제시되고 있는 이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최장 15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시간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표현한 것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이 재판부에서도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체포영장 발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바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해서 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 자체로 집행은 오늘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지만요. 예. 하지만 특검 측에서 지금 지휘 인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는 세세한 그런 지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교도관 측이 일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오늘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왼쪽은 지금 서울구치소 앞의 현장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요. 지난 그 7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굉장히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이라고 보이는 게 그때 10시 15분까지 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그 전에 내란 특검이나 재판에는 내란 특검에는 10분만 늦게 갈게요. 1시간 늦게 갈게요. 계속 이랬는데 저 때는 한 9시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어요. 10시 15분까지 오라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때는 꼭 나가야겠다. 필요성에 따라서 굉장히 너무 선택적으로 출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그 부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이런 이후에 구속적 부심 이런 예. 부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쭉 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이어갈 것이냐는 예.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성실하게 임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구속적 부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어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네.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 기술적인 입장에서도 지금 어차피 구속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지금 특검 측이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전 방위적인 어떤 그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잠시 좀 숨을 고르는 일종의 운동 경기라면 타임아웃을 요청한 상황이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해 보이는데 예.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은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다른 진술이 바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도 그 바뀐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강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는 수사에 불응하는 전략을 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본인에게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서 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사나 어떤 재판 절차에 다시 응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잠시만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서 버스가 나오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9시 되기 전에 8시 45분 정도의 상황에서 버스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뭐 이렇게 큰 차나 아니면 어떤 임박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분주한 상황을 계속 따라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순간순간에 나오는 상황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을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도 사실 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체포 영장이 나온 뒤에야 실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자체 확인 결과 조사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파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 입장차 해석의 차이는 강제 집행에 대한 입장차에 따른 거로 좀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당연히 건강상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이 어렵고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특검 측 입장에서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밝힌 그 의견에 따르면 실명 위험이 있을 정도로 지금 시력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16포인트 아래의 글씨는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라던가 지금 무더위에 심혈관계 질환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관련된 그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어제 특검 측에서도 서울구치소의 어떤 그런 의료 담당자에게 이것이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또 아니란 답변을 받았어요. 예. 이 건강 문제는 충분히 일정 부분 해석의 어떤 그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만약 정말로 이런 건강상의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이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던가 특검 측의 또 판단이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적어도 다른 방식의 조사라도 제시해보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를 들어 서울구치소 안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거나 아예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어떤 조율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예. 현재로서는 특검 측에서도 대면 조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 현장 조사를 할 상황이 된다면 또 특검에 대한 비난도 있을 테니까 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 내란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인치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 구치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내란 특검에서 그 인치할 때와 오늘은 상황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소환을 통보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도 이제 강제 인치라는 이 조치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실제로 시도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왜 발부가 되었는지 그 영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인신이 구금이 되어 있다고 해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 조사실로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권리까지 구속영장에 담겨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법원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속영장을 근거로 해서 강제 인치를 시도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금 교도관들이 어디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 그리고 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어떤 상해라던가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공방 가능성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 부분 참 어렵다라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있을 이 체포영장 집행과 이전이 조금 다른 점은 예. 문헌주 특검보가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는 점입니다. 이 특검 측의 인력이 파견되어서 현장 상황을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지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예.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이미 하고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구치소 측에 어떤 협조를 구할 것이며 누가 함께 이 서울구치소 내부로 들어갈 것인지 예.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칠지는 앞으로 이 집행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예. 이 특검 측에서 직접 인력도 파견하고 이제 문홍주 특검보가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미 마련하고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난 내란 특검 때에서는 구치소에서 강제 인실을 못했는데 그때는 이유는 잘 몰랐잖아요.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정도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보와 함께 다른 인력들이 함께 간다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후에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결국에 데려나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도 알 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거의 매일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세세하게 이 특검의 이 수사 진행 상황을 또 밝히고 있잖아요. 예. 이제 오늘은 이 김건희 특검에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데 이 집행이 무산이 되었다면 왜 무산이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브리핑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만 이 서울구치소라는 이 교정당국이라는 그 장소적인 특수성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안에 뭐 구조라던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수용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언론에 공개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이제 8시 51분의 현재 시각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9시부터 이제 강제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앞서 이제 도착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팀에서 물리력을 행사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 이 독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거는 1차적으로 교정 당국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특검 측의 인력이 파견되었지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 피고인, 피의자의 이 신병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교정 당국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장이라든가 서울구치소의 담당 이 교정 당국의 인력들이 1차적으로 이런 인신에 대한 권리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이 어떤 파견이 되어서 지휘,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뭐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에 들어가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교도관들이 되는 건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특검 측에서 이 교도관들을 세세하게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또 교도관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보자면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나올 수는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어떤 도구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구체적으로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다거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이제 문답 형식으로 밝힌 것처럼 예.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렇게 지금 구속은 되어 있지만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또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특히 현재 건강이 매우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물리력을 강제적으로 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 측이 어떤 지휘를 하고 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휘를 받아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이런 지휘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어떤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세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특검 측이 어떻게 지휘를 할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치소 측에서도 직접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게 직접 그 응하지 않은 사람을 힘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손목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너무 세게 잡아서 손목이 멍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치 과정에서 혹시라도 넘어져서 어딘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요즘 서울구치소, 교도소 내에서도 예. 인권 탄압 관련된 문제들을 수용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또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서울구치소 측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저희가 지금 서울 구치소 앞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 모습만 보여드리다 마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특검팀의 차량이 어느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치소 안쪽의 상황은 저희가 촬영이 못하니까 차가 어떤 차량이 들어갔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그냥 빈 차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집행에 불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번에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한두 차례 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만약 가정이지만 결국 조사가 불발된다거나 예.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묵비권이라고 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사실 큰 차이는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별도의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상태로 바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예. 이 내란 특검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제 오늘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진행 예정이고요. 예. 관련한 참고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던가 구속, 소환이 지금 줄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는 판단이 선다면 예. 그 상태에서 곧바로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일주일 안에는 그 체포영장 집행을 응하지 않더라도 몇 번을 더 할 수 있나 보죠? 그렇죠.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면은 예. 그 영장의 이 유효 기간이라는 것도 이제 있을 텐데 네. 한두 차례는 더 당연히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부가 되었고 바로 이제 시도한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늘 오전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과정에서 만약 장기간 대치가 된다거나 예. 앞으로 또 집행을 해봐야 소용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고 네. 바로 어떤 그 다음의 조치 나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예. 이것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졌다는 부분들이 나중에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어느 부분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예. 더 방어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지를 지금 좀 조율하고 계산해보는 과정을 또 치열하게 거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가 실명될 정도로 눈이 안 좋고 몸도 안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계속 안 나온다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 치면 그러면 몸이 좋아지면 다시 또 응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왜 계속 이렇게 지금 내란 특검 소환도 안 나오고 재판도 안 나가잖아요.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것 같고 왜 계속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요?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좀 예. 평가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워낙 특검에서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포렌식, 그리고 참고인 소환, 피의자 소환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운동 경기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점수차가 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비유가 가능할 정도의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조사에 응해서 이 특검 측의 수사에 좀 더 힘을 실어준다거나 예. 내지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어떤 속도를 내게 해주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시간을 좀 끌고 간다라는 전략을 피고 있다고도 평가가 돼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도 조금 이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떤 전방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수사에서 좀 한숨 돌리면서 예.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 시간을 좀 벌어두고 있다라는 평가도 가능한데 물론 건강상의 문제도 실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무더위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구속이 되어 있다는 상태가 당연히 심리적인 위축과 더불어서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기에는 예.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과 덧붙여서 지금 특검 측의 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있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을 일단 좀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자 예.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전략 역시도 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화면을 보니까 지금 그 경찰들이 그 카메라로 뭘 찍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시위가 조금 더 과격한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경찰이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시위가 과격한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 카메라로 경찰들이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증거를 어쨌든 그 상황을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찍고 있나 봐요. 그렇죠. 경찰이 사실 기동대원 200명 가량을 배치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사실 이제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도 있고 하다 예.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격해진다거나
한다거나 이제 무력 충돌이 있을 그럴 부분들, 특히 여기 장소가 서울구치소입니다. 안에 예. 구금되어 있는 많은 수용자들이 있어서 이런 또 수용자들을 자극하는 것도 결코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찰 당국, 이제 기동대원들은 최대한 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안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일단 이제 영상 같은 걸 촬영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고 이제 증거를 남기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량인지 아니면 앞서 들어간 차량인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9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오늘 이 특검의 체포영장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응하게 되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디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오늘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을 하면서 장시간 대치되는 모습을 또 보인다면 그 자체로서도 국민들의 피로감도 가중될 수 있고요.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만약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물리력이 사용이 되어서 체포영장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 호송 차량을 탑승을 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도 하고요. 경호 차량에 별도로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예. 호송 차량을 탑승해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이동해서 어떤 조사를 받을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미 준비를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도 구체적으로 동선이라던가 그 과정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놨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늘 대체적으로는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체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측이 많을 텐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의 그 가능성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 체포에 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심경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그 전략의 변화일까요? 뭘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구속 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계속 수사를 미루고 재판을 미룰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예. 변호인도 당연히 어떤 변호 전략을 같이 구상하고 이것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미루다가는 우리가 사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 이 결과표를 받아들일까 할 때 계속 미룬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분명한데 예. 특검 측이 사실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을 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강제 구인에 만약에 이렇게 성공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조사의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어찌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것이
망신주기식 수사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점이 예. 지금 꼭 이 대면 조사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된다면 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차라리 재판에 가서 다루겠다 예. 이런 입장을 좀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에서 너무나도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수사를 고강도로 이어가고 있어서 지금 건강도 악화되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자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이제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예. 유의미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존재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또 이것이 기록으로 또 다 남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실상 뭐 기소가 되어서 재판으로 간다면 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예. 이런 조사가 진행될 때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나중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검 측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증들을 제시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제시하는데 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예.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도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체포에도 실익이 없지 않냐. 이런 거는 근데 약간 좀 이상한 게 묵비권을 행사할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소환이 8월 6일인가요?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과 또 윤 전 대통령의 오늘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소환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당일에 가서는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오늘 결정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쨌든 자유인 상태니까 그렇죠. 좀 상황이 다르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연관이 될 거야 아니면 뭐 다르게 그냥 그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할까요? 결국 부부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사실 변호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현재 김건희 여사는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뭐 하루에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짧게 여러 번 받겠다라는 입장을 폈다가 특검 조건이 측이 많았죠.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금 충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김건희 여사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도 수사적인 기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 이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에 앞서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맞춰 놓고 최종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모순되는 진술들을 딱 질문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안 조사를 먼저 잡아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시간도 좀 충분히 잡아두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제 일례로 보자면 어제 오늘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게 되면 예. 또 방대한 진술들이 마련될 것이고 예. 그에 대한 질문을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 던지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예. 이미 소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만약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한다면 이것 역시도 이제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그리고 그 이후의 조사에 어떤 정도 서로 이제 협조를 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명태균 씨도 이틀 연속 조사에 나서면서 공천 개입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기존 주장을 바꿔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통화한 사실은 맞다라고 진술을 바꿨었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도 이번에 좀 어떻게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예측을 하는 게 있으신지요? 어제 이 명태균 씨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도요, 취재진들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직접 뭐 영상을 재생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나는 원래 다 얘기한다,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원래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참 이례적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네. 아마 이제 본인이 아는 바대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얘기를 하겠지만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일부 바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결국 지금 의혹의 핵심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이 공천과 관련된 청탁을 했고 당시 이 공천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던 윤상현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떤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어떤 행위를 해서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실관계로서 유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예. 당초에는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된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예. 본인도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가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바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천 청탁을 했으며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천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들이 더해진다면 해당 윤상현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도 높아지고 지금 특검 측이 입증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더 쉽게 입증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평가가 가능해서 네. 아마 명태균 씨는 워낙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지금 이 내란 특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얽혀 있는 만큼 아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진술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이 대선 과정이라던가 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했는지 누구누구에게 제공을 했으며 이 무상 제공의 대가로서 어떤 공천에 있어서 또 청탁을 했거나 그 이권을 받은 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진술 답변이 이어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명태균 씨는 그 출석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언론사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얘기가 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또 물음표를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은 앞서 계속 전해드린 바대로 지금 그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주위에 있던 대통령 당시에 주위에 있던 많은 참모진들 비롯해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그 당시에 했던 말과 지금 많이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임성근 그 사단장과 관련해서 VIP 경로설에 대해서도 많은 그 참가 인원들이 말을 바꿨고 경로한 거 봤다, 경로한 거 들었다 이렇게 또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그 이상민 전 장관 등등도 이상민 전 장관 구속이 된 상황이고 국무회의에서도 긍정적인 그때 했던 발언하고 좀 다르고 그 계엄 그 선포문도 가지고 있었다 미리 봤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윤상현 전 의원 말 좀 바꿨고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가서 내가 진술을 뭐 한들 더 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장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던 인물들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진술이 일부 바뀐 그 내용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실제로 VIP,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인데 예. 당초에 된 이 측근들이 이 경로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면 지금은 경로한 사실 자체는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밝혀졌던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어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된 전화를 받은 바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오다가
전화를 받았다라고 예.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측근들의 어떤 입장 변화, 번복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조사를 받기에 꺼려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 역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참고인들이라던가 피의자들의 진술이 번복이 되고 그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반박할 때거든요. 바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낮다. 예. 특검 측이 무리한 수사로서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도 맞는데 예. 오히려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면 우리가 이제 실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딱 적기에 반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반박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